노후자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앞에 와 있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노후가 안전한 걸까요? 그러나 이 질문에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 자금의 불안은 숫자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돈은 희망이었습니다. 더 벌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부족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돈은 성격을 바꿉니다. 기회가 아니라 방어가 되고 가능성이 아니라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불안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이 돈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사실 돈 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불안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은 일하고 있고 수입이 있지만 언젠가는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빠르게 변하며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일정 금액을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숫자가 채워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이 돈이 오래 갈지, 예상보다 오래 살면 어떻게 될지, 의료비나 생활비가 감당이 될지,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의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숫자를 채워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계획을 세워도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혼란을 느낍니다. 분명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지, 왜 노후 자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답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좋다는 이야기나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노후 자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왜 노후가 이렇게 두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노후 자금은 인생을 완성해주는 답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잡이에 가깝습니다. 그 손잡이를 어떻게 쥘 것인지, 그리고 손잡이에 모든 삶을 의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왜 노후 자금 이야기는 늘 불안을 만드는가? 노후 자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뉴스에서 숫자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금액을 말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집니다. 누구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준은 계속 바뀌고 정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크게 뒤처진 것은 아닌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노후 자금이 불안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문제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노후 자금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숫자로 붙잡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노후 자금이 삶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노력의 결과였고 성취의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앞으로도 괜찮을지에 대한 총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이 노후 자금에 대해 유독 예민해지는 이유는 실패를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앞두고 느끼는 실수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선택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불안은 깊어집니다. 노후 자금이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주변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연금이 충분하다고 하고, 누구는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말이 오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불안은 점점 개인의 문제처럼 굳어집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개인의 부족함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와 불확실한 미래가 함께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일정 금액만 모으면 마음이 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숫자가 채워질수록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물가는 오를 것이고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수록 노후 자금은 안정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끝없는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의 중심에는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노후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불안을 만든다고 해서 준비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불안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불안을 없애는 해답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이 장 젊을 때의 돈과 지금의 돈은 왜 전혀 다른가? 젊을 때 돈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족해도 다시 벌 수 있고 잃어도 만회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두려움보다는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은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연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수입은 불확실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선택의 폭도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돈은 가능성이 아니라 안정의 기준이 됩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 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불안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수입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갑자기 끊기지는 않을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다면 지금은 돈이 있음에도 불안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중년 이후 노후자금 불안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돈을 바라보는 시간의 방향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돈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까지 함께 끌고 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어떤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만듭니다. 노후자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지나온 인생의 기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부족함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돈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돈으로 내가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혹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사람과 기회가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도 기회도 예전만큼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처럼 느껴집니다. 이 안전망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이 노후자금 불안을 키웁니다. 또한 지출의 성격도 바뀝니다. 젊을 때의 지출은 선택이었고 즐거움이었으며 때로는 투자였습니다. 지금의 지출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고정비 같은 항목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예상 가능한 지출보다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 돈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젊을 때의 돈과 지금의 돈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맡은 역할이 달라졌을 뿐 지금의 불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의 돈은 더 이상 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울타리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무너졌을 때 그 부재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됩니다. 노후자금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울타리가 충분한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장 노후자금이 충분해도 불안한 사람들. 노후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했음에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산도 있고 당장 생활이 흔들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오히려 준비를 덜 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현상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불안의 핵심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얼마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신이 없으면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을 통해 안전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 선택의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미래의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불안을 키우는 것은 가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면 어떻게 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수없이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더 여유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전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비교는 언제나 불리한 쪽으로 작용합니다. 남의 상황은 단편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상황은 과장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는 노후 자금이 충분해도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해도 불안한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삶 전체를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안정이 오직 돈에 달려 있다고 느끼는 순간 돈은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돈이 줄어들까 두렵고 잘못 쓰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선택 앞에서 계산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망설이고 쉬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행위가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계기가 됩니다. 노후 자금을 위해 준비했는데 정작 그 돈 때문에 삶이 조심스러워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이 불안은 사실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수록 돈은 모든 선택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이 삶의 주인이 되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해도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불안을 그대로 방치하면 돈은 안정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더 경직시키게 됩니다. 사장, 노후의 진짜 두려움은 돈이 아니다.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의 불안을 돈의 문제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노후의 진짜 두려움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은 표면에 드러난 이유일 뿐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불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는 노후라기보다 돈이 없어서 선택할 수 없는 노후입니다. 아프면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몸이 불편해지면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두려움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자유의 상실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배로 커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의 쓰임새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획했던 여행이나 취미는 사라지고 병원비와 돌봄 비용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사회적 연결도 느슨해집니다. 이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남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은 돈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자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에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느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감각은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돈은 이 고립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립된 상태에서 돈만 남아있으면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역할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함께 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설명해 주던 직업, 책임, 바쁜 일정이 사라진 뒤에 남는 시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노후 자금과는 다른 차원의 불안입니다. 돈은 시간을 사줄 수는 있어도 의미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왔는데 왜 여전히 불안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후 자금 준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후의 불안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두려움은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야 할지 모른다는 감각,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노후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삶 전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질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중요한 조건이지만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에 대한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5장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숫자입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그 금액이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숫자를 아무리 맞춰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어떤 구조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돈은 그 구조를 지탱하는 재료일 뿐 구조 자체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노후 자금의 진짜 의미는 풍족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흔들림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노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이야기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비입니다.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소비보다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같은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노후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후 자금 준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선택 가능성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몸이 힘들어질 때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택지가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사람은 덜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삶의 리듬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절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의 삶과 이어진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무리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 방식은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 자금 준비는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모두 감당 가능한 리듬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속도보다 지속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노후 자금의 진짜 의미는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모든 선택을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노후 자금이 주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지, 무엇은 내려놓아도 괜찮은지, 어떤 삶의 형태가 나에게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6장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태도. 노후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도, 계획을 세워도 마음 한편에는 늘 질문이 남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 질문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든다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태도를 갖는 일에 가깝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태도는 돈을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의 안정이 오직 돈 하나에 달려 있다고 믿는 순간 돈은 버팀목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지 삶의 의미를 대신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 태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후는 젊을 때처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한계도 있고 환경의 제약도 있으며 선택의 폭도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현실을 인정하면 기대는 줄어들고 준비는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불안은 종종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산 규모, 연금 이야기, 노후 계획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각자의 비용 구조와 가치관도 다릅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의 노후를 판단하는 순간 불안은 비교를 먹고 자라납니다.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노후의 평온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주는 가장 큰 안정은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입니다. 꼭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꼭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 불안을 크게 낮춰줍니다. 노후의 평온은 자유의 크기가 아니라 조절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돈 외의 지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관계, 생활 습관은 노후 자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관계가 끊기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노후 자금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삶을 지탱하는 여러 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노후는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불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후가 불안하다는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안은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안을 숨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도는 노후를 하나의 결론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와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노후 자금도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함께 관리해가는 도구로 바뀝니다. 불안하지 않은 노후란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자금은 그 균형을 돕는 하나의 조건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에 대한 불안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띠기 시작합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돈을 모아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후 자금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완성품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픈 날을 대신 견뎌주지도 않고 외로운 밤을 대신 채워주지도 않으며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최소한의 받침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노후 자금만 준비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괜찮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준비의 일부일 뿐 삶 전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모든 안정과 희망을 걸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노후의 불안은 사실 돈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는 느낌, 관계가 단순해진다는 현실,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자각.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노후라는 단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무게가 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계획이 어긋나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마음,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태도를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해도 불안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실패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남은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노후 자금은 인생의 답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 조건 위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사람 모두에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삶입니다.